안녕하세요. 비구명리 간명 실전 비결. 오늘 주제는 인수 태왕사주에서 아내의 기중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인수 태왕이다 하면 간목이나 을목일간에서 해수나 자수월에 임수, 계수가 투관하고 태양한 것을 인수태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굳이 겨울에 태어난 사주가 아닐지라도 인수가 태양한 사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처럼 각기 일간의 인수가 태양한, 즉 과다사주와 태왕사주는 다름이 있다 그래요. 과다사주는 많기만 한 것인데, 이 과다를 넘으면 태왕이 되고, 태왕 다음에는 극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수극왕사주는 대부분 종격사주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종강격이 되는 것을 인수극왕사주라고 하고, 인수태왕사주는 종강격이 되지 못하는 일반 내격으로 인수가 태왕한 사주를 인수태왕이라 하고, 인수과다사주는 일반 내격의 인수가 단지 과다하고 타기가 되고 병이 되었을 때 인수과다사주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과다와 태왕과 극왕을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다 마찬가지다. 비금 역시 과다가 있고 태왕이 있고 극왕이 있게 된다. 또한 식상도, 재성, 관살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들에서 인수과다인지 인수태왕인지 인수극왕인지 그 상태를 이미 글들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서 사주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거다 그래요. 그러면 인수태왕이라 하면 이 부분은 내격으로 외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주에서 이 아내는 매우 중요한 성분이다. 왜냐하면 이 아내는 재성 성분이 되기 때문에 이 태왕한 인수를 제어할 수 있는 이 재성, 그래서 이 재성의 기운이 극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요. 인성은 과다하고 식상은 허약한 도식격으로 종격을 이루지 못한 사주는 인성 특유의 받으려고만 하는 성분으로 나타나게 된다. 나를 상징하는 일간의 사주 명식에서 제일 강한 힘을 가진 오행을 따라가는 특성으로 나타난다. 사주에서 격국이 강하다면 격국을 따라가는 성격이 되겠지만, 격국이 아닌 일반 내격에서 인수가 태왕한 사주라면 인수태왕의 성격으로 나타나고, 이 사람들의 특징적으로 본다면 받으려고만 하는 성분이 나타나게 된다. 이 부분을 알고서 사주를 인수가 태양한가 식상이 태양한가 아니면 관살이 태양한가, 그러면은 이 태양한 글자의 성격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므로 명식이 이 식상이 허약하고 비급이 허약해서 도식격이 되었다면 식상이 시신이고 재성이 용신이 될 것인데, 식상제의 마음보다는 도식격의 마음이 더 강할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사주에서 제일 강한 힘을 가진 오행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격국이 흐릿하다면 격국의 특징적 성격은 나타나지 않으며 감추어져 버린다. 다시 말해서 격국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편중된 오행이 있다면 격국보다 평준된 오행의 성격이 더 강할 것을 상징한다. 물론 신약하기에 강자를 따라가는 것이지만
일간의 본질은 변함이 없으나 사주 명식에 강한 오행의 특성이 나타나고 일간 특유의 성격은 흐릿해지며 때로는 일간의 성격이 묻혀버리기도 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 십천간의 성격이 흐릿해지면서 때로는 일간 고유의 그 성격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감명하시다 보면은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병화였었는데 병화의 성격이 안 나타나는 그런 경우, 또는 정화인데 정화의 성격이 안 나타나는 경우, 이런 그 모든 십천간의 성격이 자기 본래 고유의 성격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데 강한 오행에 있었을 때는 그 오행의 성격을 따라가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가령 화창한 태양 앞에 별빛이나 달빛은 나타날 수 없는 것과 같은데 이때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 인수태양이라 해서 일간이 태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인수태양이지만 모왕 자세 현상이 될 수 있고,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인수가 태양하다 할지라도 이 비겁이 유력한 비견이 인목 묘목이 이 한 글자 있다면 인수태양의 성격으로 따라가지는 않는다. 비겁 고유의 그 성격을 유지한다. 그런데 이 인수가 태양한데도 불구하고 인목이나 묘목이 예를 들어서 없었다면, 그리고 간목이 두 글자였거나 또는 을목을 만났거나 을목을 또 쌍으로 옆에 만났거나 등등, 이것은 모두 인수 태양의 성격을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갑을목의 성격 자체가 저 사람이 을목인지 간목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인목이나 묘목이 한 글자 있었다면 자기 주체성이 확실하게 되어서 간목, 을목, 자기 본연의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인수태양사주는 자기 자신이 가령 목다 화식이 되었거나 수다 목부가 되었거나 이런 그 화엽요토 토다 매금 또는 금다수탁 이것이 되었다면, 그리고 종간격을 형성시키지 못했다면 이미 자기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격을 자기 성격을 잊어버린다. 성분을 잊어버린다. 자기 성분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음일간의 경우 그 피해가 이 인수태양의 피해가 심하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인수태양하다고 일간이 왕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수 성격으로 따라가 버리는 성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요. 가령 부모가 부귀하다고 그래서, 그러나 부모가 부귀하면 이 자식도 사실 부모의 재산과 자식의 재산은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가 부귀하다면 자식도 그 혜택은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 부모가 부귀하다고 해서 자식도 부귀하게 산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필자의 상담 중에 부모가 부자 이런 사람도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부모가 부자니까 나는 학교 공부하고는 별로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부모의 재산이나 지키면서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냉정하게 필자의 생각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 재물은 쓰기 위해 벌어들이는 것으로 얼마나 잘 썼느냐에 따라서 취함과 귀함이 다르다. 즉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어떤 적시적소에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가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죽기 위해 사는 것이고 얼마나 아름답게 죽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공적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는 추하다고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재물의 사용을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서, 10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을 어떻게 잘 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잘 살았다, 이것이 평가될 것이지만, 이 돈을 잘못 썼다면,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있어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적시적소에 현명하게 그것을 사용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벽하게 달라져 간다. 우리가 잘 죽었다는 말을 들으며 죽는 것보다는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먼저 갔다는 말을 들으며 죽는 인생이 진정 아름답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은 적시적소에 멋지고 아름답게 잘 사용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이 잘 죽었다는 말을 들으며 죽는 것보다는, 이 잘 죽었다, 이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진짜 더 살아서 큰 일을 많이 하고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셨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죽으면서도 이 겉들의 조문은 와가지고 속으로는 아이고 그 사람 잘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 평생 인생을 잘못 산 것이다 그래요. 이것은 염라대왕이 그 사람 죄와 벌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인간이 먼저 그 죄와 상벌을 심판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재물은 금고 속에 쌓아놓고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 그것은 이 짐승과 같은 인간일 뿐, 사랑의 사람은 되지 못하며 어빈의 굴레는 벗어나기 무척이나 어려울 것이다. 몇십억짜리 집에서 살면서 그 재물을 탐하여 부모가 빨리 사망하기를 원하는 자식들도 있는 그러한 집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요. 비록 전셋집을 살더라도 온 가족이 화목하다면 아무리 많은 돈으로 그 가정에 화목하면 돈으로 절대 살 수가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것이다. 돈이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머릿속에 이것은 된장만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명리 공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으로 귀결지어진다는 그러한 일도 참고할 일이라. 하여간 인수태양사주는 자식에게 산삼보약을 많이 먹이고 바보를 만들고 우둔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형상이 인수태왕의 사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항상 필자가 얘기하지만 인수태왕하다 할지라도 임목이나 묘목이 있다면, 그리고 일간이 간목이나 을목 어떤 일간이 되었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인수가 태왕하지만 그 모든 것을 설기흡수해서 내 것을 만들기 때문에 마마보이 이것이 되지는 않는다. 이 어머니의 휘둘림에 당하지는 않는다. 또는 이 어머니의 인수태왕의 성격을 따라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의 차이는 무척이나 크게 되는데, 임목이나 묘목이 있어서 자기 자신의 주체성이 확립하게 되면 운에서 식상운이, 때로는 병화운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정화운이 하나만 올 수도 있다. 즉 예를 들어서 병신으로 올 수도 있고 정유로 올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 또는 병자로 올 수도 있고 또 정해로 올 수도 있고, 이러한 것처럼 이 천간 하나가 딱 나왔을 때 인수의 궁겁쟁제, 그래서 궁겁쟁제는 피급의 궁겁쟁제만을 얘기를 하는데, 인수가 이 궁겁쟁제를 하는 것처럼 이 식상을 도식하게 된다. 식상을 찢어 발견해 아작내버린다.
다시 말해서 많은 숫자의 인수가 사람이라고 계산을 해라. 몇 명이 모여서 돈을 길거리에 떨어지는 돈을 받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배신을 한다. 그리고 그 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피보는 싸움이 되고 이 부분은 찢어 발겨버리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직업의 식상에 관련된 흉액이 나타난다. 흉사가 나타난다. 그러나 내 인목이 있거나 아니면은 묘목을 한 글자 만났다면 이 인수를 설기 흡수한 그 힘으로 이 식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식상에서 잘못되어서 나갈 것이 500만 원도 안 나가고 200~300만 원만 나가면 되는 이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 비겁지지가 한 글자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것이다. 인수태양하다 하면 어머니가 많다 보니 또는 어머니의 형제 또는 아버지의 첨이 많은 것이 되어 풍요 속에 빈곤이 발생되어 고와 같은 삶을 살게 됨을 뜻하고 부모의 사이가 좋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다. 즉 어머니 정편자 혼잡으로 많다 보니 누가 어머니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이 공부가 좋은지 저 공부가 나한테 좋은지 이것을 하다 그만두고 저것을 하다 그만두고 인내력이 없고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며 마마보이가 되어 양손에 떡을 들고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하다가 결국에는 둘 다 놓치는 형상. 그래서 꼭두각시 인형으로 전략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장 후 결혼 또한 어머니 뜻에 의한 결혼이 되므로 부화합의 문제가 있게 되고 자식을 못 낳는 무자식이 될 수 있어서 그러나 첩에게서는 자식을 낳을 수 있기도 하는데 어찌되었건 사람 구실을 못하기에 부족한 자식이 되는데 이런 경우 본처에게서는 자식을 못 낳고 첩에게서는 낳을 수 있기도 하는데 어찌되었건 이 여명사주라면 남편의 사랑은 기대할 수 없고 무자식이나 자식이 있어도 무력하며 편부에게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수가 태양하면 이미 이 남자고 여자고 첩을 볼 수 있고 편부를 봐야만 된다 그 얘기예요. 첩이 되어서 살게 된다 하는 뜻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인수 태양격에서는 어머니로 인해서 부부 헤어짐이 발생하고 인수 태양사주의 모습이 되는데 이것이 인수 태양사주의 모습이 되는데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꼭 타인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신약 명식에 살인 상생의 인수가 용신이라면 인수의 성격이 나와야 하는데 명식에서는 살인 상생이기 때문에 관살이 굉장히 왕성하다. 이러한 부분에서 살인 상승의 성격이 나오게 된다. 칠살이 전체 대세를 잡고 있다면 칠살의 강압적인 무엇이든 이겨야 한다는 법질서를 개혁하는 성분으로 나타나게 된다. 살인 상생격에서는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이 되며 과감강직하면서도 삶의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되고 인수태안나면 여명을 살피고 챙겨주는 일보다는 일종의 왕자병이 걸린 격이 되어 무력하고 게으른 특성이 나타난다. 모든 일들은 그 차가 해주길 원하는 상태가 되어 매사 내일로 일을 미루게 되고 어머니의 말이라면 벌벌 기면서 그 처를 무시하게 되면서도 처의 보살핌을 받으려 하게 된다. 가령 식당을 갔다면 이렇게 데이트 중이면서도 하나에서 10까지 자기가 여자를 챙겨주는 것이 아닌 여자가 자기를 챙겨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인수태왕사주의 성격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매사소심한 성격이 되는데, 이때 여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보호받고 싶은 성격이 있게 된다. 틀림없이 있다, 이 성격이. 어머니처럼 남편을 보호해야 되므로 극도로 피곤해지는 정신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것 때문에 헤어진다. 내가 자식을 보호하는 것도 벅찬데 남편까지 하나에서 10가지 이 옷 입어라, 저 옷 입어라, 이래라 저래라 시켜라, 이렇게 챙겨줘야 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때 초성의 육친이 인수나 비급이 되었다면 부부 크게 좋지는 않아도 해로하는 경우가 많으나, 식상으로 도식당하거나 지성으로 깨어졌거나 관성으로 극세하다면 부부 해로는 어려워서 결혼하는 순간 이별이 준비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인수대왕사주의 성격과 운의 시기를 한번 살펴봤다고 그래요. 오늘 공부가 여러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